예, 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코스피가 2160선으로 후퇴를 한 상황입니다. 5월에 관한 안 그래도 궁금증이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에 불협화음이 나온 상황이죠. 관련된 내용들,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번 주 협상이 될 거라더니만 막판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불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예정대로 좀 매듭이 될는지 아니면 시장에 충격을 좀 줄는지요? 네, 일단은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예정된 워싱턴 고위급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만약에 25% 관세율을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IMF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2%포인트 떨어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0.3%포인트 떨어집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6%대 증가율에서 이제 5%대 증가율로 둔화되는 거고, 미국은 2%대 성장률이 1%대로 이제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큰 규모의 경제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서둘러 실행하기보다는 조금은 협상에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품목들이 25%로 관세 인상하는 품목들이 소비재가 2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또한 부담 요인인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민주당은 잘 활용을 해서 공격권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 상황도 맞지만,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대내적인 정책 자체를 강하게 가져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는 조금 더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 적어도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은 협상을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하느냐, 이제 기존의 관세를 좀 철폐해 주느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는, 협상 자체로만 좀 봉합하는 수준이라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일자리도 늘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미국 경제 상황이 최근에 좋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 좀 봐주세요. 네, 일단 고용지표가 굉장히 호재로 나오면서 사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지표 자체도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이제 골디락스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이슈만 최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경제 자체는 완만한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코스피도 상승 탄력을 좀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저점을 밟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페드가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인하의 무게가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엔 경기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좀 미지근하지만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경제 지표 자체는 대외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는 한은 좀 긍정적으로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나 경기 관련된 얘기 말고도 최근에 한 2주, 3주 동안 시장을 누르는 게 지금 원화의 약세입니다. 달러 환율이 1,17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도 지금 3원가량 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으로 좀 열려 있다는 분위기를 말합니다. 증시 영향까지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좀 대표적으로 원화 약세 흐름이 좀 보이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한국 경제가 좀 다른 상대국 대비해서 약한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상대국 대비 한국의 기업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원화 약세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수급에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화 약세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원화 약세가 되돌림될 수 있는 환경은 결국에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달러는 지금 수준에서 조금 강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페드가 조금만 비둘기파적으로 스탠스를 변화해 준다면은 달러는 급하게 좀 약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룸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에는 페드의 완화적 스탠스 그리고 경기 지표 호조 이 부분에 무게를 둔다면은 달러는 여기서 더 강세보다는 이제 약세 기조로 가는 방향성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강달러가 펼쳐지면서 이머징 시장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4월은 어려운 국면에서도 어쨌든 간에 주가가 지수로 한 3% 정도 오르면서 끝났는데요. 5월 흐름 초반 이제 변수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5월 흐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전망을 했을 때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간다를 예. 가정했을 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아래에 있었고 앞으로 그 달러 엔 변동성 지수도 히스토리컬 로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동성 자체가 좀 잦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비유 유지를 하고 있고요. 변수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경제 지표는 우상향하는 패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1분기를 저점으로 2, 3, 4분기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일단은 4월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5월 달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은 강해진 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도 사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NH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셨고 결과적으로 4월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고 5월도 사실은 좀 좋게 보시는 상황에서 지금 좀 악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시각을 바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전략하고 또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5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좀 테마성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테마를 저희는 원화 약세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소재 산업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주라고 보시면 되고 호텔신라, 제주항공은 중국 관련 소비주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6월 JP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나머지는 소재산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또 올해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종목까지 말씀드렸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